네, 안녕하세요.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. 자, 최근 들어 이 할인 분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분양이 잘 안 됐던 것들은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참 이제 속이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건데, 수성구에는 특히 후분양한 것들이 좀 있었죠. 그래서 빌리브 헤리티지라는 곳도 우리가 뭐 사전 점검 영상들을 많이 봤을 수가 있는데,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할인 분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후분양을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면, 선분양했을 때 분양가는 당시에는 너무 싸니까 후분양을 통해서 좀 더 이득을 누리겠다라고 했는 건데, 그 사이에 이제 뭐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죠. 그래서 현재 뭐 그렇게 높아진 분양가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실수요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빌리브 헤리티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. 파격 할인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데, 전에 6월 한정으로 프로모션을 좀 했었더라고요. 그때가 이제 한 10에서 15% 정도로 할인을 좀 진행했었는데, 지금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제 그 금액 또한 큰 메리트는 좀 안 느껴지는 상황이라서 얼마 정도 수준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범어역 왼쪽이 대구은행역인데, 이 대구은행역에서 조금 올라오면은 빌리브 헤리티지라는 곳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한 게, 요 라인을 경계로 이제 범어동과 수성동으로 나뉘게 되거든요. 그런데 빌리브 헤리티지는 또 동천초를 보내게 돼요. 보통 범어 3동의 상징이 동천초였었는데, 요거는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거리 자체는 조금 멀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까이 보낼 수 있는 것 중에는 동천초가 가장 낫죠. 다른 곳들은 뭐 저 옆에 동인초를 보내기도 하고 삼덕초를 보내기도 하니까 이런 측면은 확실히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입지 자체는 그러면은 이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수성동을 같이 잡아보자면 특히 많이 떠오르는 게 수성 롯데캐슬이 있고요. 위쪽으로 해서는 이제 신축급들이 거의 없는데, 뭐 한때는 정말 대장급이었던, 정말 오래전이죠. 수성 대림 이편한 세상을 제외하고는 수성 보성타운, 뭐 수성 화성 쌍용타운 이런 거 전부 다 구축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만한 지역인데, 이 신축이 딱 생겼죠. 그리고 빌리브라는 측면도 뭐 나쁘진 않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가격이 나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분양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. 공급 면적 178, 50평대이고요. 뭐 많게도 60평대, 70평대까지도 있는데, 요거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잡아보자면, 지금 이 공급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4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분양 세대수도 제일 많고요. 이 54평이 분양가 15억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냐라는 건데, 우리가 이럴 때는 이제 평당 가격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33평으로 우리가 치환을 좀 해보게 되면은 33평 신축을 한 9억 정도 부르는 겁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확실히 메리트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아무리 프리미엄 아파트라고 한들, 뭐 예를 들어서 범3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쌍용도 플래티넘 범어는 한 8억 정도 수준이었거든요. 7억대 정도도 다 팔리고 8억 이상을 현재는 부르고 있는 입장인데, 요 입지가 9억이면은 사실 이거는 현재 시점에서 메리트가 거의 없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그래서 확실히 가격이 좀 떨어뜨려져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, 뭐 프리미엄인 거를 좀 감안하더라도 54평 기준으로는 13억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볼 건데, 지금 후분양하는 곳들의 이제 특징은 이거죠. 그냥 처음에는 가격을 좀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. 왜냐하면 할인 분양할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야 되니까.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안 깎아주면 사는 맛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잖아요. 사실 13억이 적정 가격이라면 13억짜리를 13억에 사는 게 좋은 거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. 큰 돈을 들이는데 시세 차익이 없다라면 다른 투자성이 있는 것을 노려주는 게 맞을 거니까, 혹은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게 맞을 거니까. 예를 들어서 돈 조금만 더 붙이면은 두산 위브 제니시도 갈 수 있는 상황일 거라서 이런 비교 우위에서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다. 동계수도 좀 많이 적고. 자, 그래서 우선 높은 가격 했는데 지금처럼 할인 분양을 한다라면 여전히 뭐 크게 매력적인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최소 13억 아래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. 저라면 사실 이 금액에는 뭐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,
지금 앞선 뭐 만촌자이르네나 아니면 범어자이의 흐름을 봤을 때는 뭐 얼추 또 마무리가 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100%인지 모르겠지만은 높은 가격대들도 이제 미래 가치만 있다라면 충분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은 또 84 타입에 해당하는 거였고 이런 큰 평수를 소진할 만한 실거주 수요들이 충분히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저는 보수적으로 보긴 하는데 아무튼 뭐 할인 분양한다는 것 자체를 엄청 크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는 약간 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. 점점 이제 이런 매물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. 뭐냐면 미분양 매물들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하는 할인 분양을 진행하긴 하겠지만은 지금 입주장을 거치고 있는 매물들에 비하면 확실히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봤을 때는 할인 분양의 비율도 크지 않을 뿐더러 이제 전체적인 금액도 싸진 않을 거라서 확실히 지금 입주장에 있는 곳들을 노리는 게 아직까지도 제일 좋은 전략이다. 그래서 집을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현재 입주장인 것들이 좀 마무리되는 시기고요. 그 다음 시기부터는 사실상 미분양인 것들이 남아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할인 분양을 기다려야 될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 싸니까 현재 입주장들을 노리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건설사들도 결국에는 좀 간보기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소진이 되네 이런 차근차근 행동들을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특히 뭐 범어자이 같은 경우는 할인 분양 안 해도 잘 팔리고 있으니까 주변 시세에 비해서 턱없이 비싸긴 한데 이런 것들까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바라는 아주 큰 폭의 할인 분양이 생각보다 저조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항상 잘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무튼 이런 할인 분양들이 뭐 한 개 두씩 더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주변 시세랑 잘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꼭 이제 가깝게 있지 않더라도 다른 입주장 시세들까지 잘 잡아보는 게 매우 현명한 행동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또 이런 할인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자,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